안녕하세요. 명의대로 복귀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제가 월요일 날 명의대로 복귀를 하게 됐고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약세였습니다. 신년 벽두부터 사실 이제 글로벌 악재, 전혀 예상치 못한 악재죠.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당황을 하셨을 거고, 새해는 사실 굉장히 희망차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증시를 보통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펀더멘털적인 어떤 요소를 망가뜨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제 대외적인 변수에 취약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내용을 오늘 복귀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감 내용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0.98% 거의 1% 정도 약세로 마감됐고요. 2155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783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장세였던 거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코스피 지수 차트 잠깐 체크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신년 들어가지고 사실 저항을 좀 받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장기 이동평균 481선 이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대형주 위주로 다소 좀 약세입니다. 예,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까지 이제 겹치면서 21선을 오늘 깨면서, 예, 그래도 양봉 도치 형태로 마감은 됐는데요. 일단은 이 미국과 이제 이란의 갈등 상황 자체가 고조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아직은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반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요. 네, 일단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추세가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추세가 이렇게 돌려졌어요. 작년 8월달 이후로. 그리고 이제 정배열 상태로 이제 이렇게 매물을 흡수하면서, 네, 매물 흡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그런 악재 상황은 역배열 상황에서 펼쳐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정배열 상황에다가 또 이제 경기의 회복 국면, 대표 업종별로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자체가 깊이, 나오진 않고 급반등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급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쥐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쥐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따가 명의들의 한 말미 쪽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좀 그때 자세하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빠졌죠. 2.18% 하락했고요. 655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1078종목이 하락했습니다. 224종목이 상승했고요. 그만큼 거의 대부분 종목이 빠졌고요. 예, 한 3에서 한 5% 정도 종목별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약간 클라이막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조금 양호하고 강합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 여기서도 급반등 나왔죠. 음봉 뒤 양봉, 그리고 음봉 뒤 양봉 급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등 펼치다가 저항을 받고 최근에 오늘 대외 변수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날 좀 약세 음봉이 떴는데요. 요건 내일 정도 되면 하락 멈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급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번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국내 증시 양시장이 이제 조정받은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크게 걱정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일 정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고 하락이 멈출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다소 좀 견조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란과 미국의 어떤 그 대치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복에 대한 얘기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인 이제 미국 증시가 가장 타격을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양봉 상태로 나스닥 지수도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이제 이 주말을 반영한 주말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뉴스와 뭐 이란의 어떤 반응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오늘 증시, 미국 증시에 반영하게 될 건데요. 오늘 미국 증시 향배가 상당히 좀 중요한, 단기적으로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좀 방향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는 추세가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예, 이번 악재에 뭐 너무 겁을 먹을 필요 없는 그런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증시입니다. 예, 홍콩 증시. 오늘 이제 아시아권 증시는 일본 증시 제외하고는 크게 예, 이 대외적인 어떤 변수 악재에 의해서 엄청나게 좀 빠지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홍콩 증시도 오늘 양봉 마감했습니다. 0.79% 이제 약세고요. 항생 지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과 이란의 어떤 대치 상황, 글로벌적인 악재를 그렇게 이제 강한 어떤 하방 요인으로 좀 보지는 않는 그런 흐름인 듯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만 증시도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만 증시가 이제 최근에 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리스크 상황이 발동했을 때 주요 이제 투자자들 메이저들이 가장 먼저 팔게 되는 이제 업종 지수 종목들은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많이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에 뭐 바이오라든지 5G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어제 오늘 이제 지난 금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쪽에서 매물이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 거죠. 대만 증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1.3% 정도 약세로 마감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상해 증시입니다. 중국 상해 증시는 오늘 다른 증시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했죠. 예, 마지막 보합 정도로 마감됐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0.6% 정도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 보합권으로 마감됐고요. 그만큼 이 글로벌 상황 어떤 악재적인 부분을 뭐 크게 우려하지 않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환율이지 않습니까? 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급반등까지 나오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방 추세를 완전히 되돌리는 상방 추세. 환율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국가적인 리스크가 좀 발동이 된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요 정도의 어떤 수준은 뭐 크게 위험스러운 어떤 환율의 어떤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새해 이제 벽도 상당히 지금 뭐 이란의 보복 가능성 고조되면서 이 글로벌적인 어떤 위기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사실 빠질 때 지수가 빠질 때 여러 종목들 주요 종목들이 거래량이 늘지 않는가 그리고 주요 지지 라인을 붕괴하지 않는가 그리고 주요 지지 라인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붕괴하려는 의지보다는 지지하려는 의지가 더 강한 게 오늘 장중 흐름을 계속 관찰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은 지난 주랑 비슷한 어떤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먼저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코스피 쪽 지난주에도 이제 금융투자 쪽이 그 프로그램 차익 쪽 결국 이제 12월 달에 그 개인들이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을 던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받아냈던 이제 주요 주체가 이제 금융투자였는데 결국 이제 그 선물 쪽하고 연계해서 차익성 물량들을 좀 내놓는 그런 어떤 수급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은 수급적으로는 플러스 수급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근데 이제 기관들이 주요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수급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쪽으로 이제 수급을 이제 집중하면서 이제 되려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위험스러운 어떤 국면을 그동안 이제 보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현물과 선물 쪽에서 대량의 어떤 매도, 수급을 보이면서 이제 망가뜨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더 하락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위기스러운 어떤 형태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쪽에 이제 그 수급을 보면 오늘 역시 이제 기관 쪽에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400억대 이제 순매도 흐름이 나왔고요. 투신 사모펀드 그리고 금융투자 이제 골고루 좀 매도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연말 개인들의 어떤 물량들을 받아낸 그 차익성 물량이 오늘 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리스크 회피적인 물량까지 아마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 쪽으로는 이제 순매도 750억 정도를 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쪽은 차익성 물량,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는 차익성 물량도 좀 나온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요. 오늘 그래도 순매수로 이렇게 나온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제가 볼 땐 굉장히 1월 달 이제 1분기 시장을 전망하는데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도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많이 체크를 못 해드린 것 같은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30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를 보이면서 그래도 이제 수급적으로 플러스를 이제 돌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은 수급을 최근에 프로그램 쪽에서 내놓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565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유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고 뭐 기관들도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도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양호한 수급이었지만 코스닥은 일단은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메이저 이제 수급 주체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좀 밀렸고요. 하지만 내일 정도 돼서는 수급이 좀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그럼 오늘 장 그 종목들 그리고 업종별로 흐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을 주도한 거는 역시나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갈등 국면 속에서 사실 이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가 급등 관련주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에서 뭐 석유를 유통하고 판매하고 아니면 이제 뭐 대한유팜 이런 기업들처럼 그 유전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거나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이 분위기를 받으면서 이제 급등을 펼쳤고요. 사실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쟁 상황 같은 그런 어떤 위기가 이제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 거라고 좀 생각되는데요. 일단 그 틈에 이제 유가 관련된 유가 급등 관련주로 이렇게 수급이 좀 몰리는 형태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종목은 흥구석유고요. 이틀 연속 지금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거래가 어제보다 이제 어제 이상으로 터지지 않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고점 찍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상한가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을 보였다 보여지고요. 전 고점 부근이 이제 8,400원인데 그 부근을 터치하지 않고 바로 갭 띄워서 이제 강한 어떤 상승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 시장 분위기가 이제 이쪽 테마로 중심 테마로 완전히 수급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이 완전히 몰리면서 대장주 역할을 지금 흥구석유가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석유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동유화 두 번째 이제 상한가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기존에 이 뭐 세력들이 이제 당연히 끌어올리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막 잡아 끌어올리는 건 아니겠죠. 준비된 종목들은 아닌 겁니다. 매집이 꾸준히 돼가지고 이렇게 준비된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분위기가 식으면 완전히 꺼지는 거거든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시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귀 시간에서 이제 당일 오른 뭐 테마주들이나 이런 재료주들을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을 텐데
역시나 이제 재료가 금방 소멸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타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양지시켜 드리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갭 떠서 시작해서 일단 뭐 단기적인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은 나오겠지만 내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시세가 터질 때 보통 큰 손들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파동 정도에서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패턴을 보더라도 내일 정도에는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매도 이익 실현을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신규 보시는 분들은 위험하니까 접근보다는 관망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또 세 번째 상한가 종목은 한국 석유입니다. 이 종목 역시 이제 비슷하게 석유 유통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거의 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하루에 거래량이 뭐 1000주도 안 되는 수준, 이런 정도로 이제 소외된 종목이었는데 결국은 지난 금요일이죠. 1월 3일 날, 지난 이제 1월 3일 날 결국은 물량 매집을 하고 오늘 상한가를 보내버리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역시나 2파동이기 때문에 내일 3파동에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SH에너지 화학인데요. 상한가를 가지 않았다는 것은 2등 주고 이게 3등 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테마를 접근할 때는 반드시 가장 강한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정도만 건드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좀 약하게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 관련된 유정 개발을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내에서 그동안 뭐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석유 유통, 뭐 유정 개발 회사들이 상당히 좀 오랜만에 시세를 터뜨리기 때문에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터졌을 때 제대로 시세를 터뜨리려는 그런 의지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어떤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대한유팜도 유정 개발로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26% 급등하면서 또 다섯 종목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내일은 세 번째 파동이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방산주입니다. 오늘 방산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란의 이제 그 핵심 군부 실세를 그 미국에서 타격해서 이제 살해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의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 시아파 쪽에서 이제 가장 존경받는 이제 군부였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 이제 보복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종교랑 굉장히 연결됐기 때문에 뭐 성전 이러면서 굉장히 좀 테러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인지 방산주는 오늘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고요. 추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시세를 터뜨리겠다는 그리고 지금 불안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빅텍 같은 게 오늘 2.5%밖에 오르지 않았고 거래도 이제 트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앞서 거래량 자체가 6천만 주 이상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보다 훨씬 안 터지고 시세도 안 터졌어요. 눌렀다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한은 언제든 시세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로 이제 솟구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빅텍은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방산주 중에서 이제 이제 총알 같은 거, 탄약 같은 거 이제 만드는 한일단조 요 기업도 오늘 9% 정도 상승했습니다. 사실 거래가 뭐 2천만 주, 1,500만 주, 2천만 주 터졌다면 이제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시세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앞서의 거래량하고도 비교해서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빅텍과 마찬가지로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불안감 속에서 뭔가 터지면 시세를 분출시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종목군이고요. 그래서 방산주 이제 석유 관련주보다 이제 방산주 쪽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던 업종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 강했죠.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오늘 오후쯤에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는 사실 반도체 부문이 가장 뭐랄까요, 기대가 되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포인트고요. 8일 전후로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정도 잠정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반도체 관련주로 이제 저가 매수 수급이 좀 들어온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을 이제 삼성전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전략은 좀 부담이 있지만 시장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오늘 양봉으로 전환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나쁘진 않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실적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피크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같은 날 이제 양봉 전환됐다는 거는 반등 시에는 좀 약할 수도 있다. 시장 반등 시에는 이 종목은 좀 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이제 PSK 한 종목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K 같은 경우도 오늘 반도체 이제 장비 관련주로 2.8%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게 2.8% 상승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있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으로 좀 나타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은 시장을 좀 방어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오늘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차익 실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단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인들의 해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새해 작년 이제 마지막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이제 새해 IT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바이오 그리고 5G 업종을 상반기에 좀 주목하고 매수 전략을 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외부적인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매수하는 어떤 전략 자체를 약간 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번 이슈는 그 펀더멘털 외적인 변수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저는 기회로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주식을 보유자 입장과 신규 접근, 신규로 이제 매수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부류로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들고 있는 거죠.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보유자 입장에서도 조금 우리가 액션을 취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약세장에서 사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뭐 변동성이 낮은 종목이 있고, 변동성이 이제 낮은 종목이 있고, 우리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도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고 있다. 그럼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이번 약세 외부 변수에서 크게 빠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이런 약세 가운데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냐? 변동성이 높은 쪽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약세장에서 꽤 빠졌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바이오 그리고 이제 5G 이쪽은 이제 고성장군이지 않습니까? 고성장군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확실히 이제 올라가고 변동성을 볼 때 시장 약세일 때도 더 크게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올라온다고 보는 전제에서는 성장을 계속 한다는 전제에서는 이쪽으로 바꾸는 게 낫다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시장 약세 그리고 이제 외부 변수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 변수 가운데서는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뭐 가치주라든지 안정지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큰 구찌가 큰 어떤 이런 종목이 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중형주 단의 종목군들 그리고 중소형주 단의 종목군들이 올해는 좋은 수익을 낼 겁니다. 상당 기간 소외가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변동성 높은 이런 종목군들을 포트폴리오 교체 차원의 이런 어떤 약세 구간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그냥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예. 그리고 이제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너무 악재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어떤 구간으로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올해는 수익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주식의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동성 높은 기업,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포트를 더 교체하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명인들 복귀 이 정도 마치고요. 새해 첫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하여튼 뭐 악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